오세훈과 김진태의 토론 중에 보면 김진태 의원이 그렇게 따지면 국무총리 하신 분은 전국의 표심을 움직일 거고 국회의원 한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오세훈 씨 주장이 그거죠. 자기가 나가야 중도파 표를 잡을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오세훈 자기가 특히 이제 경기 서울 지역에서는 대구 경북이나 이런 쪽보다 2배 이상 가는 결국은 결정짓는 지역이고 거기는 중도파가 훨씬 더 많다. 그런데 김진태나 황교안 같은 분들은 중도파를 잡을 수 없지 않느냐.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잡을 사람은 나 오세훈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거든요. 저는 이 논리가 왜 틀리냐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왜 틀리냐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과거에 그 박근혜 후보죠.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붙어가지고 그때 박근혜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후보가 그때 문재인은 안철수의 표까지 다 동원한 거죠. 안철수하고 뭐 단일화 이전에는 문재인은 뭐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안철수랑 뭐 단일화 어쩌고 하고 나가지고 그때 붙은 거잖아요. 박근혜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가 이겼어요. 과반수 51.4%인가 득표해서. 오세훈 논리로 의하면은 거기 중도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후보가 그때 51.4% 과반수 득표하게 됐을 때 그 중도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 그 중도파들은 뭐 어디로 가냐 하면 상당 부분은 박근혜 후보 쪽으로 갔고 상당 부분은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갔어요. 그렇게 나뉜 겁니다. 그럼 박근혜 후보가 뭐 오세훈 같이 중도 지향적인 후보였습니까? 아니었죠. 박정희의 후계자, 박정희의 딸, 심지어 뭐 유신 정권 잔당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이념적으로 확실한 후보, 그게 박근혜 후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쪼개집니다. 어차피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란 거는 바람에 불리는 갈대와 같이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쓸려가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쓸려가는 것이지, 오세훈 말처럼 자기가 중도를 잡으러 간 이 사람은 바람을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갈대라는, 중도파라는 갈대 같은 존재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세훈은. 그래서 틀린 겁니다. 중도파, 갈대 같은 중도파는 실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바람과 같이, 연기와 같이 불리는 대로 한쪽이 세지면 그쪽으로 이렇게 불려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정처 없는, 그렇게 근거 없는 그런 중도층을 자기가 공략하겠다. 이거는 마치 그 그물을 던지는데 저 속에 물고기가 항상 멈추어 서 있기 때문에 거기 위에다 그물을 던지면 그 물고기를 내가 몽창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물고기는 움직입니다. 물고기는 움직여요. 해류에 따라서 또 먹이에 따라서 막 그냥 떼지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잡겠다 이래서는 안 되고요. 몰아야죠. 몰아. 우리가 산돼지 사냥할 때도 몰듯이 물고기도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 범고래나 뭐 이런
것들이 사냥할 때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쫙 몰잖아요. 예. 결국 중도층이란 것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실체가 없고 그 정견이라든가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결단 내리는 건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논리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리는 결단이에요. 중도층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민주정치가 그럼 중도층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 그 바보 같은 결정에 의해서 중도층이 결정되느냐? 그게 아니고 중도층이라는 것은 이 양극단의 세력의 그 세력 싸움에서 강한 쪽으로 밀어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중도층을 결정하는 것은 양극단입니다. 양극단의 세력이 강해지면 강한 쪽으로 중도층은 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민주정치를 결정하는 것이 이 정견도 없고 바보 같은 논리를 가진 중도층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도층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는 강한 세력의 등장. 예, 더 강한 세력이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중도권을 끌어당겨서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후보 시절에 이겼던 것도 그겁니다. 그 사람이 중도층을 겨냥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강한 우파 집결을 이루면서 그 우파 집결이 소용돌이 치니까 중간에 있던 중도파들 중에 상당 부분은 또 문재인 진영으로 표를 던졌을 것이고 상당 부분은 박근혜 쪽으로 이렇게 넘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문제는 그 좌냐 우냐 지금 우리 좌우 대결 아니에요? 좌우 대결. 거기서 이 우익 진영으로 강하게 결집을 해서 그 힘을 더 그러니까 난로 온도가 어느 정도 뜨뜻할 때는 불이 안 나죠. 그렇지만 너무나 과열되면은 떨어져 있는 나무에도 불이 붙지 않습니까? 열이 전달돼서. 그런 시경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유우파의 그 핵심에 있는 그 용광로 같은 그 온도가 뭐 한 500도, 뭐 700도 이래 갖고는 안 되고 막 1500도, 2000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는 그 불똥이 옆으로 튀는 겁니다. 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세훈 씨가 말하는 자기는 중도파를 잡을 수 있다. 이 얘기는 그건 바보 같은 얘기예요. 무슨 선거가 그러면 이제 중도파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딱 나올 수가 있죠. 양극단의 세력이 팽팽해가지고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을 때 그때 중도파가 딱 나오는 거예요. 3파전 양식으로 가가지고. 그러면 중도파가 또 이길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 아니면 오세훈 씨 같은 이야기는 자기가 중도파의 표를 끌어모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총선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그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황교안 후보 같은 사람도 어떠한 그런 통합이란 내용을 내세우면서 뭐 다 끌어안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선명성을 잃게 되고 김진태 후보 같은 선명함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확장성이 없느냐. 인간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 인류 집단입니다. 그러면 그 똑똑하지 않은 그 중도란 사람들, 자기 정견도 없고 밀면 밀리는 이런 사람들은 뭐 하면서 사는 거냐? 한쪽으로 붙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봐가지고 요번에는 우파가 더 맞는 것 같아. 그럼 거기 가서 붙는 거예요. 예. 그쪽에서 붙어서 물론 그 우파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과는 입장이 약간 다르지만은 그래도 여기가 뭐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거기가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결정되는 거지. 무슨 뭐 중도만 따로 모아보세요. 뭐가 지나. 그러면 중도당 이런 거 왜 안 나왔습니까? 중도당. 우리는 중도파 당이다. 거기에는요,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중도라는 거는. 제가 말한 물고기 떼와 같은 거라서 한 곳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먹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세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김진태 후보가 확장성이 없다는 얘기도 틀렸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 때 처음에 옛날에는 이게 구공탄 연탄재를 갖고 이렇게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연탄재를 굴리면은 이제 구공탄을 굴리면은 그게 점점점 잘 붙어요. 눈사람이. 그러한 그 핵을 이루는 게 필요합니다. 핵을 이루는 게. 그래서 김진태 혹시나 김진태가 되면은 확장성이 부족해서 결국은 또 분열돼서 지지 않느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방송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방송하는 이유는 김진태가 되었든 황교안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아무리 김진태가 황교안보다는 더 우파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죠. 더 우파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이 핵심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확장성이 없느냐? 확장성이 있습니다. 확장성이 어차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진태라는 더 단단한 핵을 넣어서 눈사람을 굴릴 거냐? 아니면 그보다는 약간 푸석푸석한 황교안을 넣어가지고 눈사람을 굴릴 거냐? 아니면 아예 핵을 만들지 말고 그냥 눈사람을 굴리자는 게 오세훈 얘기예요. 그러면 훨씬 중도적인 눈사람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씨 얘기는 틀렸고, 우리는 좀 더 단단한 핵을 넣어서 눈사람을 굴릴 것이냐, 아니면 좀 푸석푸석한 핵을 넣어서 눈사람을 굴릴 것이냐, 요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어차피 눈사람이 구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확장성이고 뭐고 없습니다. 다 확장성이 있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 확장성 논란이라는 것은 아주 바보 같은 논리고, 그거가 프레임이죠. 프레임. 그것이 이제 좌파 진영에서 김진태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진태가 되면은 저 사람이 완전히 핵이 돼가지고 완전히 탄핵 무효부터 주장하면서, 대선 무효부터 주장하면서 강력한 그런 눈사람을 만드는 핵으로서 구르기 시작할 것이다. 근데 이 오세훈 씨가 말하는 식으로 만약에 그래서 확장성이 없고 그것이 눈사람이 커지지 않는다면은 민주당 쪽에서 왜 이거를 김진태 씨를 두려워하겠어요? 더 좋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야말로 우파 진영이 분열될 절호의 기회다. 김진태를 밀겠죠. 김진태가 되면은 이제 확장성 없는 자유한국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뭐 바른미래당이 더 살아날 것이고, 뭐 오세훈 같은 사람들이 또 살아나서 결국 우파 분열될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한테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민주당이 생각한다면 김진태가 돼야 된다고 따지겠죠. 그렇게 성원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김진태가 그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면은 아주 단단한 핵이 뭉쳐져 가지고 눈사람이 구르기 시작해 가지고 핵이 더 무거우니까 눈사람의 눈이 더 잘, 이게 무거운 게 굴러갈수록 눈이 이렇게 더 잘 뭉쳐지잖아요. 눈사람이 구를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태를 낙마시키려고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공작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행여 자유우파 내부의 사람들 중에서도 행여 김진태가 되면 확장성 없어서 차라리 황교안을 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 말씀을 들으시고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김진태가 핵심이 되든 황교안이 핵심이 되든 구르는 데는 아무 관계없다. 구르기 시작하면 눈사람은 커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좀 많이 좀 전파 좀 해주세요. 김진태가 핵심이 되었다고 해서 이게 확장성 없지 않다. 예, 김진태가 이렇게 되어서 이제 구르기 시작하면은 중도파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양쪽 기세를 보고 야 이쪽이 뭐 눈사람 될 것 같아. 그럼 여기 와서 달라붙는 거예요. 중도파인 사람들은 원래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정견도 없고 판단도 없고 뭐 논리도 없고 뭐 그러면서 사는 것이고, 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인류 역사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이렇게 흘러온 거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수가 적고 확실한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면 역사가 이렇게 구르질 못합니다. 그러면 뭐 일제가 조선을 침략할 때도 침략이 안 돼요. 뭐 강력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우린 차라리 죽는다 이러면서 죽기로 싸우는데 무슨 수로 식민지를 만들겠어요. 아니면 다 죽였던가 멸절시키던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도라는 사람들은 많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중도파의 결정이 아니고 밀어붙이는 양극단의 기세 싸움이다. 그래서 더 우세한 쪽이 중도파를 자기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예, 요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김진태가 되면은 뭐 확장성이 없다. 이거는 프레임 전쟁이에요. 예, 김진태가 되어도 확장성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아무런 장애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더 확장될지 몰라요. 예, 박근혜 후보가 굉장한 그 우파 이념적인 그런 후보였지만 확장성을 가지고 과반수 투표를 해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좌우 양강 구도로 가면 우파가 이깁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특히 중도파인 사람들은요, 바보 같아서, 그 사람들이 바보 같아서 이 좌파의 선동에 넘어가서 촛불 들고 나왔던 거지, 조금만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판단하라 그러면요, 이 사람들도 우파를 선택해요. 그래서 좌파들이 그냥 번갯불에 콩 튀기듯이 그냥 그 속전속결로 나가는 겁니다. 뜨거웠을 때 뭐 하려고. 조금만 온도를 낮추고 시간을 주고 결정하라 그러면요, 이 중도는 다 우파 쪽으로 옵니다. 예. 중도는 우파 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이런 그 김진태 후보를 지지해도 아무 걱정이 없다. 예. 저는 처음에 제가 이제 황교안 을 지지하는 쪽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 방송에서는 황교안과 김진태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김진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런 입장은 제가 변함이 없고요. 예, 황교안이 되어도 좋지만 김진태가 더 진골이고 김진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예,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김진태나 황교안이나 이 우파 진영에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소중한 역할들을 하길 바라고요. 이번 당대표 선거는, 대권 후보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대표 선거는 김진태가 한국당 당대표로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총선까지 남은 1년간을 아주 잘 싸우면 김진태의 그 활약을 보고 많은 중도파 사람들이 이쪽에 달라붙게 된다. 그러면 총선은 필승한다. 그것도 압도적인 승리를 한다. 오세훈 같은 사람식으로 뭐 중도파 겨냥해서 하는 것은 결국 그거는 좌파들 얘기에 부합하는 거예요. 예. 좌파들의 얘기를 인정하고, 뭐 이 사람들은, 오세훈 같은 사람은 탄핵 찬성한 사람들이니까 탄핵 찬성파의 논리가 그런 거죠. 뭐 좌파의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무릎 꿇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단은
서서 싸워야 이기지 무릎 꿇고 뭐 싸우는 사람들이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예, 진짜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김진태가 확장성이 없다는 그러한 주장은 맞지 않다. 예. 더욱 강렬하게 싸울수록 중도파 사람들은 양쪽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다가 이쪽으로 달라붙게 되어 있다. 예. 중도파라는 것은 오세훈 같은 사람이 말하듯이 실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예. 그래서 중도파를 잡으러 가겠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그림자를 보고 자기 그림자를 잡겠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림자는 나를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면 그림자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예. 중도파는 그림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림자를 뭐하러 쫓아다녀요? 예. 그림자 쫓아다니면 아무데도 못 갑니다. 그냥 내가 갈 곳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면 그림자는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